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로켓닉스 8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4세입니다. 4세. 4세는 지금 2024년 8월 30일 판이고요. 기존에 3세 이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기존 교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4세 기준으로 레이드 영역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로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이드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드는 약자로 이제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 또는 이제 Independent 대신에 Inexpensive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렇죠. 보통 Independen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Redundant라는 거는 뭐 중복된,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 배열,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디펜던트는 이제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레이드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보면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인익스펜시브가 이제 가격이 싼 그런 뜻이죠. 여러 개의 디스크 원래는 대용량의 디스크를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저렴한 그 용량 가격이 저렴한 디스크를 가지고 큰 디스크 용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에 무수하다고 해서 inexpensive라는 표현도 쓰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레이드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제 LV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VM이랑 레이드랑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수의 디스크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디스크인 것처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 중에 이제 LVM이 있고요. 레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레이드는 이제 에러라든지 또 LVM 자체도 스냅샷이나 이런 것들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레이드가 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레이드 설계 자체가 이제 디스크 에러라든지 이런 데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레이드는 여러 개의 디스크를 이렇게 묶어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군데,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눠서 저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저장해서 입출력 작업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서는 이 레이드로 구성된 그 여러 개의 디스크를 이제 하나의 디스크인 것처럼 인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에는 용량이 낮은 용량의 디스크를 이제 묶어서 대용량의 디스크인 것처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능 자체는 LVM에서 더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에러를 검사하는 페리티라든지 ECC, 에러 체킹 코드 같은 걸 사용해서 오류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에러 대체에 좀 더 최적화한 게 레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드의 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기의 레이드는 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게 주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디스크가 좀 저렴해지고 대용량의 디스크가 좀 많아지면서 단순하게 디스크를 확장하는 기능보다는 이제 백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데이터를 안정적이게 서비스한다든지 또는 속도 향상하는 데 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제 이게 여러 개의 디스크를 이제 단순하게 묶어주는 그 용어로 이제 리니어, 선형이, 순차적인 이런 뜻이 있죠. 리니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 리니어는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개를 디스크를 묶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기가짜리가 있고요.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1기가짜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를 묶어서 2기가짜리가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리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리니어는 속도 향상이나 에러 체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는 말 그대로 순차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만약에 이 첫 번째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500메가를 저장한다고 하면 500메가를 다 이 첫 번째 디스크에 기록을 하고 1기가를 다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디스크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리니어는 저용량의 디스크를 묶어서 공용량의 디스크인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데 속도 향상이라든지 에러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리니어는 말 그대로 순차적이다라는 그런 뜻으로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어갖고
순서를 정하고 하나의 디스크가 꽉 차면 그 다음 디스크로 넘어가는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레이드에서는 단순하게 리니어 형태로 묶는 것 자체를 뭐 레이드는 아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 그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이드는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스트라이핑이라는 기술, 뭐 가로줄, 우리 이를 스트라이프라고 부르죠. 또는 이제 밀러링, 밀러는 이제 거울이라는 뜻이죠. 요로 이 두 개가 들어간,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레이드는 스트라이핑 또는 밀러링 또는 이 중복되게 스트라이핑 기술하고 밀러링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를 뭐 레이드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레이드는 네, 소프트웨어적인 구현하고 하드웨어적인 구현 두 가지가 가능한데 당연히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드웨어가 뭐 별도의 그 디스크를 관리해주는 컨트롤러가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더 비싼 것들은 이제 운영체제. 그 레이드가 관리하는 디스크를 컨트롤하는 운영체제가 탑재되는 등 굉장히 성능이 나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들도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레이드로 예, 구성을 해도 되고요. 물론 뭐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실습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레이드는 이 서버용은 이제 핫스왑 베이가 있습니다. 핫스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용 PC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교체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어, 그 디스크를 분리하거나 또는 교체하거나 장착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 서버용은 앞에서 이제 뭐 SAS 타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디스크를 장착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핫스왑 베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레이드가 적용되는 시스템들은 다 핫스왑 베이로 이루어졌다. 보통 이제 서버용은 렉 타입으로 이제 길다랗게 가로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허브 형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핫스왑 베이 형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 레이들도 하드웨어 레이드 구성만큼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레이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레이드의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스트라이핑하고 자, 밀러링인데 자, 스트라이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핑은 네, 연속된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의 라운드 로빙으로 구성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만약에 제가 1기가의 디스크가 있고요. 스트라이핑 같은 경우에는 1기가의 디스크가 있고 1기가의 디스크가 있고 이렇게 존재한다. 자, 일반적으로 레이드는 LVM과 다르게 용량이 똑같아야 됩니다. 용량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작은 용량으로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같은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 만 RPM 속도가 이제 뭐 분당 10,000번 회전하는 거 이쪽이 5,000번 회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낮은 쪽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드는 일단 뭐 용량이나 성능은 동일한 걸로 구성하는 게 예, 좋고요. 만약에 한쪽이 더 좋다고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성능이 맞춰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트라이핑은 이제 용량적으로만 봤을 때 스트라이핑은 이제 1기가짜리 물리적으로 나눠진 디스크가 있고요. 또 1기가적으로 나눠진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2기가의 용량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기술이 스트라이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크의 뭐 손실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저장되냐면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뭐 200메가를 복사하라고 만약에 이 두 개를 묶어서 홈이라는 영역으로 구성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이라고 링스 최상위 슬래시 홈이 구성했을 때 200메가를 저장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스트라이핑 어떤 식이냐면 이쪽에 100메가 이쪽에 100메가 그러니까 두 개의 디스크에 동시에 씁니다. 그러니까 초기서부터 이 우정체작으로 봤을 때 시스템상에서 가장 이제 그 시간적인 딜레이가 많은 게 디스크 라이팅하는 디스크에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제 한쪽에 200메가를 쓴다고 하게 되면 200메가 시간이 온전하게 소요가 되는 건데 두 개의 디스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쪽에 100메가, 한쪽에 100메가씩 저장하고 해서 실제 한쪽으로 200메가 저장하는 것보다 속도가 이제 절반 정도로 빨라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속도 향상이 있는 기술이 스트라이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개의 디스크에 있다고 하면 라운드 로빈을 기술한다는 게 뭐냐면 동시에 이렇게 디스크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읽어드리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드리는 것도 동시에 두 개의 디스크에서 이제 읽어드리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디스크가 많다고 하게 되면 디스크 개수만큼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가 4개가 있다. 4개를 스트라이핑으로 구성했다. 그러면 1기가짜리 4개면 4기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200메가를 저장하라고 하면 그 4개 디스크에 이제 균일하게 이제 50메가씩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를 많이 묶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스트라이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이제 반반 저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기가 1기가로 해서 묶었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뭐 첫 번째 디스크 1기가의 반, 두 번째 디스크 1기가의 반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에 에러가 발생한다. 첫 번째 디스크 발생하든 두 번째 디스크 에러가 발생하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전부 다 손실로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라이핑은 속도는 빠르지만 디스크 에러를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그 커버한 기술이 이제 밀러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밀러링은 초기에 이제 레이드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초창기에는 저용량의 디스크만이 나왔기 때문에 대용량의 디스크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용량, 한 파티션에 대용량이 필요한 경우에 레이드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량을 이제 늘리는 데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나온 디스크들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굳이, 어, 뭐, 그 위험을 감수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밀러링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밀러링 어떤 식이냐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밀러링은 자, 물리적으로 1기가짜리 디스크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똑같은 이제 1기가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밀러링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면 1기가짜리 용량이 생기는 게 밀러링이에요. 미러라는 건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기가 디스크를 묶어서 뭐 홈이라는 어떤 이제 영역을 구성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자, 200메가를 저장하라. 홈에다가 200메가를 저장하라라고 이게 만약에 명령을 내려버리게 되면 밀러링을 구성한 경우 용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1기가 1기에서 1기가 똑같이 구성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스크 개수만큼 하나가 이제 백업본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50%의 손실이 있다라고 봅니다. 즉 어떤 식이냐면 200메가를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첫 번째 디스크에도 200메가를 쓰고요. 두 번째 디스크에도 200메가 동일하게 저장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첫 번째 디스크에도 쓰고 두 번째 디스크에도 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디스크가의 오류가 발생해도 데이터를 온전하게 읽어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데이터를 온전하게 읽을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미러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밀러링은 디스크 에러 발생에 이제 초점 맞추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에 뭐 둘 중에 하나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손상을 입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릴 수 있게끔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두 개의 디스크를 구현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쪽에 발생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밀러링 기술은 이제 폴트 토런스, 결함 허용 기술이라고 보통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이 기법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현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레이드의 핵심적인 기능은 이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주로 스트라이핑이 썼기 때문에 얘를 레이드 레벨 0이라고 부르고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밀러링을 레이드 레벨 1로 해서 이 기술적인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레이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이제 가장 먼저 사용된 기술이 이제 스트라이핑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트라이핑은 빠른 입출력 속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했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데이터를 중복하진 않습니다. 또 이제 페리티는 이제 오류 체크, 복구를 위한 어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우선적으로 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용량의 손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1기가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묶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4기가
총 용량이 4기가죠. 예, 레이드 0은 4기가를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제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이제 4개의 같이 쓰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중복하지 않고 속도 처리 속도를 높일 때 쓰는 기술이 레이드 1이다. 레이드 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드 1. 자, 레이드는 이제 밀러링 기술이 적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러링 기술에서 일단 2개 이상의 디스크, 보통 이제 2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디스크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저장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이드 1은 아, 하나의 디스크에 쓰는 게 아니라 2개의 디스크에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읽기나 쓰기 성능은 어, 향상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디스크를 쓰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디스크에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의 디스크의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복구능이 탁월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보고 있고요. 단 단점이 디스크 낭비가 50%입니다. 실제 사용 퍼센트가 50%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레이드 레벨에서 이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드 2는 뭐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일단 레이드 2는 일단 스트라이핑 기술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쪽에 스트라이핑으로 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의 에러를 감지하기 위해서 ECC라는 에러 체킹 코드가 들어있는 영역을 별도로 관리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영역을 그냥 레이드 0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요 레벨이면 이게 구성된 하나의 정보라고 하면 그 정보에 대한 이제 페리티 코드를 기록하는 형태대로 체크를 해서 디스크 에러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레이드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레이드 3가 있습니다. 자, 레이드 3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핑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리티 정보를 위해서 하나의 디스크를 별도로 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스트라이핑 기술로 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컴퓨터는 0101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뭐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0, 뭐 0이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 뭐첫 번째 디스크 0 쓰고요. 여기에 0이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리티 코드를 둔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1에 짝수 페리티라고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한 라인의 개수를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 데이터가 1이 지금 2개라 짝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페리티에 이제 0을 두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디스크가 오류가 나든 이쪽 디스크가 오류가 나든 그 오류난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쪽 디스크가 오류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 5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1의 개수를 보면 1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쪽이 첫 번째 데이터는 1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뭐 2개의 디스크가 오류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만약에 이 2개가 동시에 이렇게 날아갔다 그러면 00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날아갔다고 치죠. 그럼 이 첫 번째 데이터만 봤을 때 00이 되고 11이 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하나의 페리티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디스크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페리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하나에 페리티 코드, 뭐 1의 짝수 페리티, 뭐 1의 홀수 페리티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서 0101을 개수를 이제 정하고 뭐 디스크 하나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드 4. 자, 레이드 4도 레이드 3랑 구성은 동일합니다. 구성을 동일하고 일단은 블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 블록 자체를 하나 영역을 나눠서 이제 하는 거고 이 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016이 스트라이프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도 아니고 컨트롤 아니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레이드 3나 레이드 4나 거의 딱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참고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블록 형태고요. 일단 이것도 스트라이핑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하나의 디스크에 페리티 정보를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디스크로부터 레코드를 읽을 수 있고 데이터를 읽을 때 중첩 입출력의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작업은 일단은 페리티를 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의 짝수 페리티다 그러면 이쪽에 다 그 1의 짝수에 해당되는 0101 값을 채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입출력의 중첩은 사용하지 않고요. 병무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4는 최소 3개의 디스크다. 디스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레이드 3하고 레이드 4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한번 참고로 해드렸는데 일단 레이드 3하고 레이드 4는 같다라는 거죠. 한쪽의 디스크를 별도로 이제 나누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데 레이드 3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1바이트 단위로 이제 정보를 이제 나누는 거고요. 레이드 4는 이제 블록 단위. 이 블록은 이제 바이트보다는 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512바이트 될 수가 있고요. 뭐 1024 또는 최근에 이제 운영체들이 4K, 4096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096바이트 단위로 좀 더 큰 단위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서 페리 정보를 하나의 디스크에 쓰기 때문에 네,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디스크 라이팅하는 시간. 자, 그래서 사실은 최근의 기술들은 최근에 이제 등장한 레이드는 한쪽 디스크에 몰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정 디스크에 계속적으로 특정 디스크에 이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만약에 이쪽이 계속 페리티를 수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디스크만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사실은 이 레이드를 구성할 때 동일한 성능의 동일한 모델을 레이드를 구성을 하거든요. 한쪽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쪽 디스크가 망가지겠죠. 수명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동일하게 쓰면 거의 동시에 이제 뭐 망가지거나 하는데 한쪽 디스크만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병목 현상도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디스크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현재 레이드 3나 레이드 4는 잘 사용하지 않고 페리티를 이제 중간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페리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유 있는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만 실 데이터만 하거나 하는 형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현재 레이드 3나 레이드 4처럼 한쪽에 페리티를 몰빵하는 형태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레이드 5랑 레이드 6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게 레이드 0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레이드 5랑 6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레이드 5는요. 일단 페리치 정보를 사용해서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이 났을 때도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스트라이프를 구성하게 되면 스트라이핑, 레이드 0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하나가 죽으면 어, 데이터를 읽어드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하나가 죽어도 불러드릴 수 있긴 한데 전체적인 효율성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보완한 기술이 레이드 5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드 5는 최소 3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1기가짜리 디스크가 있다. 1기가, 1기가, 1기가 이렇게 3개로 구성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레이드 5로 묶으면 2기가의 용량으로 나타납니다. 2기가. 그래서 실제 이제 하나의 디스크를 이제 페리티로 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4개도 묶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드 5를 만약에 4개를 묶었다. 그럼 하나 용량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기가, 1기가, 1기가 하나가 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기가 4개로 레이드 5를 구성하게 되면 3기가가 되는 거고요. 시도 말씀드리면 5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링스 마스터 같은 자격증에도 뭐 나오겠지만 만약에 개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만 빼시면 돼. 만약 5개를 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드에 실제 사용 가능한 레이드 5에 사용한 공간은 4기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레이드 5는 하나의 디스크에 대한 오류를 처리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페리티 정보. 페리티는
뭐 몰빵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번갈아가면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때는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최소 3개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최소입니다. 최소. 3개 이상이 되기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페리티 정보를 위한 별도의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데이터는 이제 중복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이제 하나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디스크 쓰기의 주소 제한을 지정함으로 뭐 읽기 쓰기가 뭐 중첩될 수 있다는 게 동시에 읽거나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작고 랜덤한 입력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사용 공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최소 디스크 가 3개 있기 때문에 3개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냐? 33.3%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기가짜리 3개를 구성하면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2기가, 실제 쓸 수 있는 공간 2기가가 되는 거고요. 4개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4개면 하나 빼시면 돼요. 그러면 3기가, 즉 75%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5개를 쓴다. 라고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링스마스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뭐 스페어 디스크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 한 번 더 저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전체 실제 구성되는 용량의 디스크 하나만 빼시면 되고요.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만큼이 이제 페리티 공간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레이드 5는 레이드 0의 단점인 결함 허용을 지원하지 않는 점. 즉, 디스크 하나가 이제 망가진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한 단점을 커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레이드 1에 저는 이제 저장 공간의 비효율성, 절반이 이제 그 사용하지 못하는 50%를 사용하지 못, 구성되는 디스크 공간의 50% 정도의 용량을 못 사용하는데 그거를 보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대로 디스크는 늘릴수록 이 레이드 5를 구성하는 개수를 늘릴수록 공간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그런 기술이 레이드 5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잠깐 보죠. 자, 그림 보시면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만약에 0, 뭐 1, 1,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가 뭐 그 다음 데이터 저장하는 게 뭐 1, 1, 1, 0이고 뭐 이런 식이고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1의 짝수 페리티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에 첫 번째 0, 1, 1, 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1의 짝수 페리티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는 페리티를 이제 첫 번째 이 지금 5개를 구성했다 했을 때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페리티를 돌리는 거라고 보시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가 1, 0이다. 그럼 여기다가 뭐 1, 1, 1,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의 짝수 페리트로 만약에 오류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는 010101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 페리티는 지정된 뭐 1의 짝수 페리티 형태를 지정하게 되면 각각 여기에 이렇게 값이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어떠한 디스크의 오류가 손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유출성 만약에 이 가운데 디스크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1의 개수가 홀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는 1인 거를 유출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기술이 레이드 5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레이드 5는 하나 개의 디스크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에러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레이드 5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드 6는요. 네, 영상 잠깐 끊고 쉬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